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제이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수필은 제목이 독특하여 읽어보니 역시 그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수필은 의류문화사에서 출판한 한국의 명수필에 수록되어 있는 공동용 작가의 수염입니다. 수필 수염은 관습이 다른 두 사회를 오가며 작가가 겪었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으로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관습에 맞추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 성격이 독특하여 왜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다른 사회의 풍속에 오래 젖어 살다가 제자리로 돌아올라 치면 비록 그것이 원래의 자리라 하더라도 어색함이 불편해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구 문명이 급속도로 밀려들어오고 교류가 활발해져서 소위 지구촌이 되어버린 요즘 시대에는 자유분방함과 유행 등이 뒤섞여 오히려 옛것만을 주장하다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치부되기 쉬운 세상이기도 하죠. 소위 아방가르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멋으로 살기도 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공동용 작가의 수필 수염을 들어보시면서 어느 쪽에 호감이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책 읽기를 즐겨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수염, 공덕룡. 수염을 한번 길러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품어본 일은 없었다. 별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으니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보다 늙어 보일까 해서이다. 요즘 젊은이 가운데에는 콧수염을 기른 친구가 덜어 있는데 눈꼴 사납다고 생각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수제자가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설마 박사 학위의 징표로 삼을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코 밑에 수북이 수염을 달고 옛 스승 앞에 나타난 것이다. 노 스승은 그날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였다. 약속대로 자기의 강좌를 물려주고 자신은 물러나려 하였는데 그 콧수염이 마음에 걸려 노 교수는 강단을 떠나지 못했다. 하루는 제자를 불러 마음 모질게 먹고 수염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 수염 깎게. 제자는 아무 대꾸도 없이 씁쓸한 얼굴로 돌아갔다. 노 교수는 속으로 이제는 그 콧수염을 깨끗이 밀어버리고 옛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는 옛 스승의 간절한 소망을
콧수염으로 덮어버리기나 한 듯 여전히 선선한 얼굴로 강단에 서곤 하였던 것이다. 노 교수는 원래 수염의 숱이 적은 데다 이제는 나이에 밀려 빠지고 바래고 했지만 아침마다 면도를 대는지 가까이 보아도 흰 털오락이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결벽성이 이러하였으니 제자의 콧수염으로 해서 심중에 화기가 일 법도 한 일이다. 그 후 노 교수는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다. 재작년 일이다. 주위 사람들은 심화병이었을 것이라고 그럴듯한 풀이를 하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수염과 사람 팔자라고나 할 좀 거창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옛사람은 유수피화라 하였다. 난중 수염 기른 덕으로 징병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 평화기에 유수면 어떤 덕을 보는 것일까? 철학자나 예술인, 그리고 무슨 도술인 같은 자유인은 모를까 관청의 계장이 수염을 고집하면 권고사직감으로 볼 것이다. 윗사람 앞에선 윗사람이 유수인 경우를 제외하곤 역시 무수가 도리인 듯 싶다. 이것이 한국의 모럴이다. 철학자나 예술인, 도술인이라 하더라도 수염을 무슨 권위의 징표로 삼으려 하면 역시 눈꼴 사납게 비치는가 싶다. 철학자를 만드는 것은 수염이 아니다 라고 영국의 저명한 성직자 토머스 플러가 일찍이 갈파한 바 있다. 그의 사진을 찾아보니 예상대로 역시 수염은 없었다. 또 이런 말도 있다. 만일 수염을 기름으로 무슨 지혜가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염소도 플라톤이 될 수 있다. 루키안의 말이다. 그런데 그 염소는 지혜는커녕 수염 때문에 슬퍼진다고 한 사람이 있다. 수염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나는 수염을 길러본 일이 없다. 두 발은 더부룩한 채 빗질도 별로 안 하지만 수염은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깎는다. 전기면도로 애벌을 밀고 남은 털은 안전면도로 깎는다. 스킨로션을 턱으로부터 목덜미까지 TV의 화장품 광고쟁이 탤런트같이 비비고 문지르고 나면 그 향긋한 냄새로 해서 나의 아침은 행복하다. 저녁 파티에 나서기 전 신사라면 또 한 번 깎고 문지르고 해야 할 것이다. 숙녀와 맞춤을 추다 뺨이 서로 닿거나 턱으로 이마를 스치거나 하면 그것만으로도 실례가 될 터인데 갓 돋은 고슴도치 털로 비벼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 신사의 첫 조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이고 수염만은 깨끗이 미는 일이다. 아침 저녁으로 수염을 깎지 않으려면 아주 길러야 한다. 그 양쪽에 두 다리를 걸치고 그 중간을 택하면 두 진용이 합세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 경우에만은 중용은 통하지 않는다. 2차 대전 때 영국군 한 소부대가 몰살당한 일이 있었다. 시체 가운데 수염이 돋아난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전투 중이라 하더라도 매일 한 번씩 수염을 깎도록
부대장은 엄명을 내렸던 것이다. 수염에 얽힌 미담이다. 나는 이발소 의자에 누우면 눈을 감고 면도사에게 운명을 내맡긴다. 불안은 조금도 없다. 섬세한 손의 쥐인 시퍼런 칼날은 털깃같이 사뿐히 내려와 살갗을 스친다. 귓바퀴 홈진 곳, 그 미묘한 선을 따라 솜털 하나 남기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천사의 손을 연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탈리아 나폴리에 갔을 때 처음 찾아간 대학 골목 안 이발소는 영 사정이 달랐다. 의자는 2개뿐이었다. 중늙은이 주인이 가위와 빗을 들고 초삼촌 산소 벌초하듯 대강대강 머리를 치더니 대기하던 면도사에게 넘긴다.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 면도사는 가죽띠에다 칼을 쓱쓱 문지르더니 소매를 걷어올리고 다가왔다. 이제 와서 그만두라 할 수도 없어 하는 대로 맡겨두었지만 그 거친 손길을 꾹 참으려니 눈에는 물이 고이고, 그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나도 수염을 길러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이곳에선 교수는 물론 학생들도 2사람의 1명꼴로 수염을 기른다. 신입생 가운데는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수염도 있었다. 담장 기어 올라가듯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수염이다. 영화에서 본 네로왕 같은 턱수염도 있었다. 북구 남성의 누렇게 바랜 수염이 아니고 모두 검고 탐스러운 수염들이다. 이런 얼굴들 앞에 서니 나의 민자 얼굴을 가지곤 교수의 위신이 설 것 같지 않았다. 콧수염을 기르기로 작심한 것이다. 볼과 턱은 면도로 밀고 코밑은 가위로 다듬고 하였다. 수치 많지 않은지라 폴란드의 자유노조위원장 바웬사의 위엄을 따를 수는 없지만 가위로 윗입술의 선을 따라 가지런히 다듬으며 삼명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한 세대 전 클라크 게이블의 콧수염을 아주 닮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신통한 일은 두발과는 달리 흰털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발보다 한 20년 후에 나오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두발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렸지만 수염은 아직 인생의 조락을 생각하기엔 너무나 이르다고 확신을 주었다. 해가 바뀌고 5월 들어 아내를 맞으러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나갔다. 7개월 만에 만나는 재회였다. 아내는 물끄러미 내 코밑을 보곤 별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와서 수염 기른 남자들을 많이 보니 아내의 안목도 높아져 가는가 싶었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깎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기를 수염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나의 콧수염의 순환은 한국에 돌아와서부터이다. 만나는 친구마다 한마디씩 수염 이야기를 꺼낸다. 그래서 그런 눈치가 보이면 이쪽에서 먼저 꺼내기도 하였다. 허물없는 여자 교수에게 수염을 기르니 성적 매력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자는 빼고 매력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없다는 쪽으로 들린다.
가을에 접어들어 솟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내 수염도 쓸쓸해 보였다. 어느 날 아내와 생선가게에 들러 흥정하는 도중 주인 아주머니는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나서 나보고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날로 깨끗이 밀어버렸다.